야, 이거 이제 모내기가 싹 끝났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노하우 3부자의 박범수입니다. 쭉 한번 둘러보십시오. 야, 이 모내기가 마친 이 논을 보니까 제 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부자가 되는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자 되셔야죠. 아, 참, 오늘은 말이죠. 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 놀러 가시는 분들 엄청 많겠다. 비행기 가네요, 저기. 어디를 가세요? 아, 참, 저희는 어딜 가세요? 잠깐 일로 오세요. 돈 버는 노하우 알려드릴 테니까 듣고 가세요. 아, 오늘은 이 봄 되면은 많은 가정에서 대청소 하시잖아요. 자, 이 대청소 중에서 빠질 수 없는 이것 때문에 연매출, 월 매출이 남들 연봉 정도를 버는 분이 계신다고 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돈 벌러 가보시죠. 돈을 벌러 나간다. 얼쏘. 귀찮고 시끄럽기만 하다고 생각하던 청소. 그러나 여기 청소로 꿈을 이룬 한 청년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돼서 이제 빚이 2억 정도 생겼을 땐 진짜 죽고 싶은 심정이었고 뭐 누굴 만나고 이런 게 전혀 안 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갚아야 했던 2억이라는 큰 돈. 청소를 통해 1년 만에 그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청소가 우리나라에서 약간의 편견이 있는데 외국은 정말 전문 기술자로 대우를 받고요. 정말 높은 연봉으로 이제 대우를 받습니다. 최근에 2월 달인가 2,700 정도 될 겁니다. 저희는 사실 들어가는 게 세제 비용이랑 기름값밖에 없어요. 그 비용을 제하고 모두 순수익인데 80~90% 정도는 순수익을 잡으니까 한 2,000 초반대가 아마 순수익으로 잡혔을 거예요. 이제는 청소 전문가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청년. 이 청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2억의 빚에서 청소업체 대표가 되기까지. 그 노하우에 대해 오늘 함께 알아보시죠. 서울시 금천구의 한 아파트. 오늘 주인공이 많은 짐을 끌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청소 의뢰를 받아 찾은 가정집이었네요. 혼자서 청소를 진행하기엔 그 짐이 정말 많아 보이는데 익숙하게 짐들을 정리하시는 걸 보면 혼자서 의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자, 드디어 청소 시작. 청소를 하는 모습이나 기계가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청소 도구를 가지고 하는 청소라니. 대표님은 어떤 청소를 진행하시는 건가요? 뭐 침대나 소파 아니면 카페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품 하나당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구석구석 놓치는 곳 없이 꼼꼼하게 청소를 진행하는 대표님. 그런데 단순한 청소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었네요. 청소가 끝난 뒤 다른 기계를 이용하여 소독도 진행하고 또 피톤치드 향도 입힌다고 하니 과연 1시간 넘게 걸릴 만한 일이네요. 이렇게 청소를 마치고 깨끗해진 소파. 정말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셨네요. 이렇게 해서 하루에 몇 건 정도? 4건, 5건 평균 정도 하고요. 큰 대형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1~2건 정도 될 겁니다. 아침부터 의뢰를 진행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대표님. 청소 의뢰를 마치고 찾은 사무실. 이제는 인터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범수 씨는 어디로 가신 거죠? 자, 오늘 주인공이 여기네. 1,600 여기 계시거든요. 일단 한번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니, 잠깐만요. 네네. 아니, 밖에서 계속 노크라는데 못 들으시는데. 네네. 이유가 있었네요. 청소년 수위가 많이 커가지고 예. 못 들었습니다.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제가 영상에서 미리 만나 뵙고 왔는데 진짜 인물 참 좋으십니다. 일단은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침대, 소파, 카페트를 전문적으로 청소하고 있는 홍준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제 들어오자마자
소음이 굉장히 심했던. 네네. 지금 이게 청소 장비인가 봐요. 네, 맞아요. 오. 여기서는 이제 장비 테스트라든지 네. 얼룩을 지우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야, 아니 저는 이게 사실 영상에서 봤듯이 매트리스도 있고 소파도 있고 한데 가장 좀 얼룩이 많이 지는 때 빼기 힘든 이런 상태는 어떤 상태의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소변이나 혈흔 자국이 조금 많고요. 소변이요? 네네. 우리 강아지들이나 애기들. 예. 소파는 이제 저희가 패브릭 소파 요즘 많이 쓰실 거예요. 네. 밝은 색상들은 이제 때가 점점 타면서 묵은 때처럼 이제 색깔이 변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뭐가 엄청 많아요. 이게 뭐 믹서기도 아니고 이게 다 뭔지 요 장비 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 있는 장비들이 대부분 예. 매트리스나 소파 카펫에 쓰는 건식 장비랑 습식 장비로 나뉘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정말 다양한 청소 도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청소 방법에 따라 사용되는 기계가 달라진다니 정말 놀랍네요. 심지어 기계뿐만 아니라 각종 얼룩에 맞는 세제를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제품들도 보관한다고 하니 이곳이 연구실인가요? 사무실인가요? 뭐 여기서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한번 좀 시연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있죠. 저희 뭐 라면 얼룩이라든지 커피 이런 거 다 지울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한번 집에서 라면을 먹고 한번 흘리는 역할을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요. 예, 그거 한번 저희가 영상 속에서 한번 만나보시죠. 간식으로는 또 이 사발면만한 게 없지. 자, 이렇게 놓고 라면 잠깐만. 어떻게? 이거 어떻게 빨래도 이거 안 되는 건데 매트리스는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조진웅 씨? 조진웅 씨 아니세요? 홍준서입니다. 예, 홍준서 씨구나. 청소업체 대표 준서 씨가 알려주는 라면 국물 청소하는 방법. 우선 제일 먼저 세제를 얼룩과 그 위에 함께 남아있는 오염물질 위에 뿌리고 청소기로 흡입하여 제거해 주는데요. 휴지나 수건 등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청소기로 흡입하는 이유는 얼룩의 추가적인 번짐을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얼룩을 제외한 오염물질들을 제거하고 난 뒤 얼룩 부분의 산성도를 체크하는데요. 이는 얼룩의 산성도에 맞는 세제를 선정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산성도 체크를 통해 선정된 세제를 얼룩 부분에 사용한 후 습식 청소기를 활용하여 1차 청소를 진행합니다. 강한 압력에 물을 분사해 얼룩의 오염물을 빨아들이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1차 청소를 진행한 후 청소가 어려운 가장자리 부분 등을 붓을 이용하여 세제를 투입하고 2차 청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청소를 진행한 뒤의 모습을 보니 정말 라면 얼룩이 깨끗하게 지워졌네요. 야, 이게 어떻게 새 거 만들어 놓으셨네. 아니, 이게 지금 어떤 방법으로다가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희가 습식 장비라는 기계를 이용해서요. 습식? 네네. 예. 이게 이제 물을 분사하면서 흡입하는 장비고요. 그리고 라면 얼룩 같은 경우에는 기름 성분과 단백질 성분, 복합적인 얼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우기 위해서 저희가 특수 제작된 약품으로 이제 제거를 했습니다. 요 정도 스킬을 구사하려면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알아내시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예. 저희가 이제 거의 정답에 가까운 걸 전수해드리다 보니까 노하우를 그대로? 네, 맞아요. 그러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준서 씨가 말해주는 첫 번째 노하우. 바로 자신의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인데요. 준서 씨의 경우 얼룩과 세제의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제를 만들어내고 또 이를 활용하여 업무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얻어낸 정보들을 강의를 통해서 이제 막 청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께 가르쳐주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뭐죠? 커피. 네, 커피를 보통 많이들 흘리시는데 네. 요거 이제 지울 때 혹은 이제 가정에서 갑자기 흘리셨을 때는 이렇게 흘리셨어요, 만약에.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흘리셨을 때 예. 당황하셔서 보통 이렇게 문지르면서 닦기 마련이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네, 하죠. 그렇죠. 물티슈로 막 문지르죠. 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원단이나 속 안에 스며들라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 지그시 눌러서 핸드타올이나 타올을 대시고 지그시 눌러서 흡수되게끔 찍어내듯이? 네, 맞아요. 오. 그렇게만 해주시면 훨씬 제거하기도 용이해집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pH 농도를 측정하는 건데요. pH. 한번 찍어보면 예. 어머, 색깔 바뀌는 거 봐.
야, 이게 색깔이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네네. 중성 정도에 해당하는 네. 이제 농도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녹일 수 있는 세제를 사용해서 지우게 됩니다. 집에 식초 하나쯤은 있으실 거예요. 있죠. 그리고 세탁 세제. 예, 예. 그거를 1대1로 섞어서 발라주신 다음에 진공 청소기에 타올을 막아서 흡입을 해주시면 그 타올에 오염물들이 다 들어옵니다. 야, 대박. 아니, 집에서도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네요. 네. 그런데 오. 오랜 시간 지나거나 하루 이상이 지나버리게 되면은 집에서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요거는 제가 한번 그러면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범수 씨의 얼룩 지우기 실전 도전.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반응이 오네요. 오! 오! 바뀌어! 오! 야, 이렇게 밀어내는 거구나. 흡입할 때도 눌러서. 아, 눌러서? 네네. 아, 오! 오, 빠진다. 야, 이게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노력하셔갖고 그동안에 어떻게 매출, 수익 창출을 많이 되셨습니까? 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깔끔하게 저희 저쪽으로 자리 옮기셔갖고 돈 버는 노하우, 성공 노하우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준서 씨가 숨겨둔 또 다른 노하우들, 지금 그 노하우들을 공개합니다. 자, 일단 대표님, 굉장히 좀 어려 보이신다고 해도 좀 실례일까요? 아니,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2살입니다. 제가 이제 군 휴학을 하면서 이제 어머니 이제 가게 도와드리다가 사업에 눈이 떠서 24살에 바로 이제 창업을 했었고요. 잘 되다 보니까 음식점도 하나 둘 내다보고 그래서 아마 동시에 한 4개, 5개 정도 음식점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돼지열병이라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돼지열병 있었고. 그리고 일본 불매운동. 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기. 19년. 직원도 많았고 이제 운영한 가게가 많다 보니까 이제 수익이 이제 대부분 나가는 시기여서 가게 끝나고 배달 대행도 했었고 새벽에는 이제 건설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청소 현장에 일당으로 나가서 그걸로 이제 돈을 메꿨죠. 폭삭 망했잖아요. 망해갖고 지금 일을 시작하시는데 창업 자본은 얼마나 드신 거예요? 차는 이제 가장 저렴한 중고차로 한 200만 원 정도 구입을 했었고 네네. 그다음에 장비를 한 300에서 400 정도 구입을 해서 한 500, 600 선에서 이제 창업을 했었죠. 초반에는 사실 100만 원 이하의 월 수익이 났었고요. 월 100만 원. 월 100만 원. 예, 예. 많이 벌 때는 이제 3천 넘어가고요. 월 3천이요. 3천이면 순수 이익이 어느 정도 되시는 겁니까, 이게? 순수익이 3천을 받습니다. 서른들의 월 3천이라니! 아유, 난 어떻게 사는 거야? 본인이 지금 잠을 거의 안 주무시고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시간 정도? 한 4시간 정도 자고 있습니다. 첫 현장에 도착했고요. 지금 7시 정도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와대에서 청소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들어가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서 씨가 말해주는 두 번째 노하우는 바로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네요.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과 열정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해 결국은 청와대 청소까지 했다고 하니 그 노력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준서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저희가 청소업체가 정말 많지만 네. 대부분의 업체가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본인의 서비스, 우리 업체의 서비스를 소개하는 상세 페이지. 청소업체는 아직까지 그런 게 많이 없어요. 우리 업체를 소개하고 우리 서비스가 뭔지, 우리 전문적인 어떤 기술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는 소개해드리면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전문성 있게 해드리면서 비용도 사실 다른 업체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것들을 여러 대회에 좀 알릴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서 홍보를 하시고. 마지막 노하우는 바로 남들과는 다른 마케팅 방법이네요.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전문성을 보다 더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확실히 수익 창출에 있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준서 씨 정말 대단하신걸요? 매출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시려고 이렇게 지금 잠을 안 자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조만간 일본 지부도 생길 거고요. 지금 캐나다, 미국, 필리핀도 예정 중이고요. 그리고 가맹점 법인이 되면서 가맹점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맹 사업을 시작하고 업장에서 쓰는 카페트, 의자, 소파, 침대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다 깔끔하게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사업체를 더 키울 예정이죠.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D 직종이지만 도전을 하셔서 열심히만 하신다면은 충분히 그럼요. 성공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와, 도전하십시오! 자, 무럭무럭 자라거라. 무럭무럭.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청소하는 모습이 조금 힘들어 보이지만 그만큼의 매출이 일어난다면 이거 돈 되는 노하우 맞잖아요.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서울 속의 숨은 비경 다녀와 보셨나요?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곳. 와, 이 폭포는 소리만 들어도 시원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서울의 어떤 명소를 소개해드릴지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사랑하는 딸아, 6월 6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니? 네, 알아요. 현충일이잖아요. 잘 알고 있구나. 그렇다면 현충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지도 알고 있니?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아빠. 현충일은 바로 우리나라의 수호 및 발전에 기여한 모든 이들을 기념하기 위한 국가 추념일이란다. 곧 현충일이 다가오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찾아갈 여행지는 바로 국립서울현충원이란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순국한 분들을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려보고자 한단다. 호국보훈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 딸에게는 조금 어려운 단어였나 보구나. 우선 호국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보훈은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란다. 즉, 호국보훈은 독립유공자와 참전용사 그리고 국민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답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현충원을 상징하는 현충탑을 볼 수 있단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순국하신 분들을 위해 세워진 탑으로 위에서 내려보면 십자의 모양을 하고 있단다.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서 우리나라를 지켜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 또 현충탑 안내부 위패봉안관에는 6.25 전쟁 당시 전사자 중 유해를 찾지 못한 10만 4천여 분의 위패와 유해는 찾았으나 성함을 알지 못하는 7천여 분들의 유해를 모시고 있단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우리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지에 따라 묘역을 나누어 유해를 모시고 있는데 국가원수묘역, 임시정부여인묘소, 독립유공자묘역, 장병묘역, 경찰묘역 등 다양하게 나눠져 있단다. 애국지사묘역에는 일제와 맞서 싸운 구한말 의병, 3.1운동 민족대표 등 항일 독립운동에 생애를 바친 애국지사분들이 모셔져 있고 임시정부인묘소에는 광복 이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을 위해 활동하신 분들이 모셔져 있단다. 이 두 묘역 사이에는 무선열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후손이 없어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분들의 위패를 따로 모아둔 곳이란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의 위패 역시 모셔져 있지. 잠시 감사의 의미를 담아 묵념을 하고 가도록 할까? 다음으로 국가원수묘역을 가보도록 하자. 국가원수묘역에는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묘들이 모여있는 곳이란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묘부터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묘까지 총 4분의 묘가 이곳에 있다고 하는구나. 와, 정말 다양한 분들의 묘가 이곳에 있네요. 이렇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분들의 묘들도 있지만 이분들 외에도 우리를 위해 목숨을 잃으신 많은 분들의 유해 역시 모셔져 있지. 공무를 진행하다 순직하신 경찰분들의 묘역 역시 따로 정해져 있어 그곳에 찾아간다면 우리를 위해 목숨을 잃은 많은 분들의 묘를 살펴볼 수도 있단다. 또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순직하신 소방관분들 역시 현충원에 봉헌된다고 하니 그분들의 묘소 역시 앞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구나.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는 뜻으로 기억상자를 묻은 곳이란다. 2020년 임관한 장교와 부사관들이 30년 뒤에 나에게 하는 다짐을 적어 매설한 곳인데 그때가 된다면 6.25 전쟁 10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그 의미가 조금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임관하실 때 다짐을 꼭 잘 지키셔서 우리나라를 수호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빠도 그렇게 생각한단다. 다음으로 찾아갈 곳은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이란다. 6.25 전쟁 당시 학생 신분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뛰어든 분들을 기리고자 만든 탑이라고 하는구나. 당시 시신이나 무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기념탑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만든 것이지. 또 4월에서 6월 그리고 9월에서 11월에는 특별한 행사도 볼 수 있단다. 바로 근무교대식인데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1시 20분에 진행된다고 하니 기회가 된다면 현충원에 와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근무교대식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오늘 여행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념하는 여행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구나.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돌아가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 이번 여행이 이곳에 계신 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구나.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직도 망설이시는 분들 아니에요. 무조건 믿고 한번 나가보세요. 여러분들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숨은 곳이 많이 있다니까요. 자,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자외선이 쨍쨍한 이런 계절에 여러분들 소중한 내 피부 신경 쓰셔야 되잖아요. 오늘도 친절한 박 원장님이 오늘은 조금 저처럼 이렇게 칙칙한 피부톤을 가진 이런 분들을 위한 꿀팁 화이트닝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하얗게 말끔하게 자신 있게 가보시죠. 아우, 하얘져야 돼.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 화이티 박현정입니다. 발라서 이렇게 막 화해진다기보다는 그냥 피부가 건강해지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비타민 C, 세럼, 화이트닝, 뭐 나이아신아마이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성분이 전신 흡수는 안 되지만 그 각질이 잘 이제 정리된 상태에서 피부에 흡수가 되면은 그 피부 환경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피부과 이름 중에 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세포가 사실은 피부과의 기본이에요. 이제 예를 들면 대학병원에 내과는 보통 청진기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호흡기 내과 하면 폐 그려져 있지 않나요? 근데 피부과는 보통 현미경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미경으로 세포를 들여다봐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세포거든요. 근데 그 세포들을 그냥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보습제 사세요. 보습제. 그 꼭 세럼 아니더라도 그냥 이제 피부가 건강해지면 알아서 좋은 신호 전달 물질을 이제 만들어요. 애기 피부에 뭐 선크림 바르고 뭐 애기 피부에 뭐 미백 세럼 바르지 않잖아요. 근데 애기 피부가 왜 좋게요? 애기 피부는 피부 장벽이 굉장히 대부분 튼튼하고 콜라겐이 풍부해서 막 되게 막 포동포동 막 쫀득쫀득 못지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피부 장벽이 보통은 튼튼하고 이제 콜라겐이 풍부하고 막 과즙처럼 탁 차 있거든요. 그 상태가 굉장히 건강한 피부인데 우리가 뭐 해줘요? 그냥 보습제만 발라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습제만 딱 발라주면은 그게 유지가 되거든요. 얼굴부터 해서 뭐 눈가나 이런 데까지 요새는 순하게 나오기 때문에 10,000원이 있다면은 순한 보습제를 사셔서 하루에 2-3번 꼼꼼히 발라주시면 피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진짜 이제 뭔가 기능성 이런 거 없이 보습을 원하시면은 세타필에 이제 뭐 바셀린 정도 해가지고 정말 보습이 필요한 곳에 바셀린 더 바르시고 온몸에 세타필만 제대로 잘 발라줘도 미백이 도움이 되세요, 진짜. 피부가 자생을 하기 때문에. 자생을 한다는 건 그 안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도 내보내고 DNA, 그러니까 태양빛에 의해서 손상되면 DNA 복구가 회복이 잘 돼서 재생도 잘 되고 알아서 건강해지는 게 자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습만 잘해주셔도 피부 건강과 미백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짜잔! 여러분들 오늘 저희 돈이 되는 노하우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희 3부자에서 돈도 여러분들의 피부톤까지 오늘 고려를 해서 쫙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제일 걱정인 건 보고만 끝내실까 봐 지금 마음이 막 올라와서 뭔가 열정을 한번 빵! 하고 분출할 만한 곳 찾으시는 분들 돈이 되는 노하우에서 정보 얻으시고 실질적으로 한번 시도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자, 오늘 돈이 되는 노하우 3부자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돈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